자,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차근차근히 읽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읽으신 건 맞아요? 네. 5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여기 있는 점이 5점이고요. 5MA라고 하는 게 90도라고겠습니다. 수선발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90도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읽었습니다. 각 AOM의 각의 크기 2분의 세타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문제가 MA라는 선분의 길이를 보라고 했거든요. M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을 어떻게 보죠? 그걸 모르겠어요. 아, 그걸 모르겠어요? 네. 사인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사인 2분의 세타의 사인 값을 구하게 되면 이게 뭔데요? 1분의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제일 첫 번째 건 사인 2분의 세타예요? 네. 그 다음에 세의 값은 또 마찬가지 90도인데 3분의 2가 똑같다고 얘기했고 각의 크기를 재라고 합니다. AMP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AMP라고 하는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측정하라고요? 네. 근데 저기 값을 측정하기 전에 설명하잖아. 5AM의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2분의 세타라고 여기? 네. 그런데 우리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삼각형은 지금 무슨 삼각형이죠? 이등변. 그래서 밑각의 크기는 똑같을 거잖아요. 네. 그럼 두 각의 크기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두 각의 크기 합의값은? 네, 이거기도 두 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네. 그럼 나머지 한 각의 크기의 값은? 네, 세타인 거죠?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 모양이에요. BMQ라고 하는 각의 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타인 모양입니다. 여기도 나였고 여기도 나였죠? 네. 그때 문제가 부채꼴의 넓이 값을 보라고 하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부채꼴은 여기 부채꼴입니다. 그때 반지름 길이 값은 AM 길이하고 반지름 똑같나요? 네. 그리고 이 사이 있는 각의 크기가 뭐죠? 네, 파이 마이너스 2타라고요?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길이의 값이 사인이라고 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사이각이에요? 되신 거 맞아요? 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다의 값을 보라고 했잖아.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가도 구했고요. 나도 구했고요. 다도 구했습니다. 다 구했고 주점만 대입하는 거라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자, 똑바로만 읽으면 무조건 100% 풀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지 몇 번이죠? 89쪽에 89쪽에 1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음 식을 준 다음에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한 값을 좀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번호수가 24번이고요. 24번이 아주 쉬운 문제라는 얘기예요. 보통 사인, 코사인 있으면 대충 제곱하면 답이 나오는 편입니다. 문제가 요구한 거는 지금 사인과 코사인 값을 곱한 값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값이랑 고백값을 지금 같다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양변을 제곱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곱할 생각입니다. 그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걸 알고 있다고요? 이게 누군데요? 근데 궁금한 세값을 내가 t라고 놓겠습니다. 이걸 t라고 본다면 문제와 표식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t가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물어본 질문의 레벨이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t 값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t라고 하는 세값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인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뭘 선택하죠? 사인 값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요? 사인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고 코사인 범위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가 코사인 범위인가요?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의 범위는 뭐죠? 두 개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의 것들을 곱하게 되면 부호가 뭐가 될까요? 어떤 숫자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는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 두 개 곱한 숫자의 범위가 알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것들을 두 개 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하라고요? 네, 1-5를 선택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의 값 1입니다. A의 값 1이었을 때 B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누구죠? 답은 11이 답인가요?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2번인 것 같습니다. (22번은) 중심이 5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값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값은 대문자 아닙니다. 근데 분명 거울이 있는데 그림과 같이 OX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축의 평행했던 입사한 각이 입사된 빛이 거울에 반사된 후에 X축과 하는 점의 좌표 A점입니다. OA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타의 각의 크기는 0도부터 20도 사이 있는 각입니다. 필요한 건 OA 길이는 여기는 요만큼 길이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건 점선의 길이는 알고 있나요? 점선의 길이가 누구라고요? 선생님 수업하기 힘들어. 네, 점선의 길이값 아니죠? 정상적인 수업을 좀 해주세요. 이번 구명 거리력이 있고 점선의 길이값은 반지름 아닌 거죠? 네. 근데 내가 지금 노란색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노란색 길이값을 알고 싶은데 이 두 개에서는 OX라는 선이 평행한 선이라고 언급해줬기 때문에 억각의 크기로 똑같은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세타랑 각의 크기랑 여기는 세타랑 각의 크기는 억각으로 똑같습니다. 여기도 문제를 세타라고 칭했습니다.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네. 그럼 여기 있는 녀석 이등변이니까 OA 길이값은 여기 길이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점선의 길이값은 R이었는데 수셈을 갖다 내리게 됐을 때는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빨간색 길이값 2분의 R이에요? 그럼 문제는 단지 코사인만 가지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코사인 값을 가지고 풀게 되면 코사인 세타의 값이 누구라고요? OA분의 2분의 R이에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때 분모있는 OA 값을 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나누게 하게 되면은 OA라고 하는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2분의 R일 것 같습니다. 번분수에서 했더니 2 코사인 세타분의 R이에요? 답은 1번인 것 같은데? 네, 문제 레벨은 아주 쉬운 레벨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몇 번이죠? 24번이라고 했습니다. 24번은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짜리가 되는 OA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지금 풀고자 하는 24번 문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거랑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 앞으로 고3이 됐을 때 1년 내내 매달 마주칩니다. 그리고 보통 한 5번, 6번 반복했을 때는 유사한 문제들을 항상 풀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 유사한 문제는 한두 번 설명 들었을 때 해결되는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매달마다 문제 만날 때마다 잘 푸는 편이고요. 한두 번 설명을 똑바로 듣지 않고 3번, 4번, 5번도 흘려들으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보통 한두 번만 똑바로 들으면 그 다음부터 똑같이 생긴 그림을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주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가 2가 되는 성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름이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값은 1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원점이 있고요. 호 OA라고 하는 호 위에 P점이 있는데 코사인 값은 BAP라고 하는 각의 코사인 값 5분의 4라고 합니다. P점 좌표 여기 있는데 BAP라고 하는 각, BAP라고 하는 요만큼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요만큼 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얘기죠 지금? 지금까지 전혀 문제 없죠? 네. 근데 세타라고 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각이 누군지 알아요? 세타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 네. 이세타요. 네. 호 BP라는 호에 대해서 원주각 크기값이 세타기 때문에 중심각 크기값은 2세타인 것 같습니다. 원주각 중심각까지 설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 2학기 겁니다. 네. 자, 중심각이 2세타인데 그럼 내가 지금 원의 중심에서 여기는 원까지 연결하게 되면 여기는 1인분 될 것 같은데? 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지금 두 선생님 그리진 않았지만 이 삼각 어떤 삼각형 이해하는지 아시나요 지금? 삼각형 두 개는 합동일 거고 두 각은 똑같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그럼 각각의 각은 세타일 겁니다. 네.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지금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 필요한 거입니다. 여기는 원의 반지름값이 R1이고요. 여기는 반지름값은 R2값입니다. 난 두 개의 반지름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R1의 값부터 구하고 두 번째로 R2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R1 값을 구하려면 R1 값은 지금 여기 파란색 길이 값이 R1 값인가요? 네. 여기 길이 값도 R1 값인가요? 네. 난 지금 파란색 길이는 R1 값이 알고 싶습니다. 파란색 길이는 R1 값이 알고 싶은데 무엇을 이용해서 R1을 구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뭔가 똑같다고 놀 대상이 있어야 R1 값을 구할 건데 똑같다고 놀 만한 대상이 있나? 원래 원의 반지름값이 몇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1. 원의 반지름을 문제 1이라고 했었나요? 네. 노란색 길이값이 몇인데요? 1-4. 노란색 길이값이 1-4론이고 그럼 나는 지금 요만큼의 가격 크기는 세타인 거 좀 알고 있죠? 네. 사인 세타 값을 이용해서 문제 풀라는 얘기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R1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난 사인 세타의 값만 사용했습니다. 사인 세타의 값은 노란색 1-R분의 파란색 R1 값이 사인 세타인가요? 이 식에서 R1 값을 구해서 대입하라고 합니다. R1 값을 구하기 위해서 분모값을 곱할 생각입니다. 1 곱하기 R1의 값을 사인하고 곱했습니다. 충분히 될 만큼의 수식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R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인 거 충분히 되신 거 맞죠? 네. 지금 문제의 관계는 이 삼각형에서 단지 사인만 꼴랑 사용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레벨로 사인만 사용했습니다. 직각삼각형에 사인밖에 사용 안 했습니다. 네. 다음에 유사한 거 나왔을 때 못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투타임하는 고3애들 가르쳐보니까 수능 보는 그날까지 수십 번을 만나도 못한 애들이 즐기해. 그거는 처음 들을 때 집중력 있게 듣지 않기 때문이야. 아주 단순합니다. 자, 두 번째 녀석의 값은 이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값이 필요합니다. 이쪽에 있는 반지름값을 구하려면 느낌은 방금 전에도 중심에서 반원의 중심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선을 연결했잖아. 지금도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중심까지 연결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습니다. 원들은 항상 중심을 연결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 그래서 중심에서 여기 끝까지 연결하는 녀석의 값이 여기까지 다 연결하는 녀석의 값이 반지름 1이라네. 근데 여기는 요만큼 길이값은 R2라고요? 네. 여기가 R2인데 여기 요만큼 길이값도 R2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 요만큼 길이값은 누구야? 1-2R. 근데 여기가 세타라고요? 네. 그럼 사인 사용하면 되겠네. 여기 직각일 거 아니에요? 네. 사인 사용했습니다. 사인 세타의 값이 누구라고요? 1-. 화살표까지 친절하게 그려놨잖아요. 분모값은 얘기 안 했다고요? 네. 되신 거 맞나요? 네. 따라서 2R2의 값은 1- 사인 세타인 것 같습니다.
R2의 값은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네.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코사인 값을 알고 있었는데 사인 값을 모르는데 사인 값은 누구예요? 5분의 3.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곱에서 더하면서 값 1 나올 테니까요. 5분의 3을 대입해버릴까? 자, 5분의 3을 대입한 아론값이 누군데요? 8분의 3. 네, 8분의 3이네요. 자, 5분의 3 대입하라고요? 5분의 3 대입했습니다. 5분의 반지 두 개 값을 곱하시라고 합니다. 곱했더니요. 49분의 3. 이 문제 유형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원 속의 원들을 접하는 원들을 그리고서 반지정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주구장창 출제될 겁니다. 그리고 몇 번 반복해서 안 되면 그러면 힘듭니다. 아마 충분히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풀이할 게 몇 번인가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를 내용 설명을 별로 안 해주고 문제 풀어보고 있죠? 삼각함수의 그래프는 누가 기함수야? 삼각함수는 기함수가 누구야? 사인하고 사인하고 탄젠트. 사인의 그림하고 탄젠트의 그림이 기함수죠? 원점 대칭의 그림은 사인하고 탄젠트고요. 우함수의 값은 y축 대칭인 우함수의 값은 코사인 그림이 우함수입니다. 그런데 사인은 주기가 누구죠? 사인의 주기는 2파이 코사인이고 2파이 최대값은 플러스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탄젠트의 값은 주기가 누구죠? 탄젠트의 주기의 값은 파이인가요?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대신 탄젠트는 정근선이 있습니다. 왼쪽에 다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것들은 뭐 최대값, 최소값, 평행이동, 탄젠트에서의 점근선 그리고 주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지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서 정보를 기본적으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기의 값은 사인의 주기의 값은 2파이라고요? 네. 코사인 주기가 2파이고 탄젠트의 주기의 값은 파이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함수. 네. 그런데 최대값은 누구라고요? 1이요. 코사인도 최대값 1이잖아.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코사인도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탄젠트는 최소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함수, 기함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사인은 우함수라고 기함수라고? 기함수. 네, 사인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 기함수입니다. 탄젠트의 값도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요? 네. 하지만 코사인은 y축 대칭 우함수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점근선이 탄젠트의 값은 점근선이 있는데 탄젠트의 값의 점근선은 식이 뭐였죠? n파이 플러스 2분. 네, 그렇죠. 탄젠트의 점근선의 값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의 값이 탄젠트의 점근선입니다. n값은 정수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잘하는 분들은 잘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학교 시험 보고 하는 동안 문제가 있는 것들은 배우고 나서 기억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그런 것들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배우면 머릿속에 세이브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은 함수는 최대값이 주기, 일단 주기부터 얘기할까? 주기는 누구죠? 2분 절대값 2분. 네. 원래 사인의 주기를 x 앞에 있는 계수로 절대값을 씌워서 나눠준 게 주기인 거죠? 네. 원래 주기의 값을 x 앞에 있는 계수인 녀석을 절대값 씌워서 나누게 합니다. 탄젠트의 값은 원래 주기의 값이 파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x 앞에 있는 계수로 나누게 합니다. 자, 이제 최대값이 누구죠? 절대값 A 플러스 최대값은 절대값이 플러스 d라고요? 네. 최소값은 누군데요? 마이너스 절대값 A. 코사인 값은 똑같습니다.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기에서 조금 실수하는 범위인데 그런데 얘는 주기의 값은 알고 있는데 점근선의 값을 얘기할 수 있을까? 원래 탄젠트 그래프는 이게 점근선이었다며. 근데 이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이 누굴까? 원래 탄젠트의 값은 점근선이 누구였다고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었다고요?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를 구할 때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기 한 다음에 점근선도 탄젠트는 똑같습니다. 점근선의 값도 주기의 값을 나누기 하는 것처럼 주기의 값을 구하는 것처럼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기 하는 녀석의 값이 점근선입니다. 매우 단순한 사실인데 잊어버리거든요. 배워도 맨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답이 없어. 가르치는 의미가 없잖아. 제발 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탄젠트의 주기값을 구할 때는 파이의 값을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기 하는데 탄젠트의 점근선도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누기 하면 됩니다. 저게 잘 머릿속에 저장이 안 되니까 종종 문제 풀 때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숙제한 것 중에 모르는 거 질문 같습니다. 숙제한 것 중에 모르는 게 몇 번인가요? 11번이라고 하셨습니다. 11번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10번, 11번. 그 전에는 모르는 거 없나 봐요? 자, 10번으로 갔습니다. 10번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양수 A, B가 있습니다. 사인의 그래프한테 앞에 A도 곱했고 X 앞에 B도 지금 곱해져 있는데 0부터 B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인의 주기의 값은 2파인데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B라고? 그래서 B의 값이 양수여서 절대값은 씌우지 않았습니다. 얘가 지금 이 그래프의 주기인 거죠. 그래서 한번 출발해서 그림을 그렸다가 밑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여기가 지금 B분의 2파이라고요? 네. 근데 절반만 그리라고요? B분의 파이까지만? 주기의 값은 B분의 2파인데 문제가 0부터 B분의 파이까지 절반 주기만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요가 눈이 썩었어. 눈빛이 썩었어, 눈빛이. 그런데 y는 a라는 선하고 만나는 점이 a점도 있고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중에서 원점이 아닌 점의 좌표를 b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 b점 누군지 알고 있잖아. 근데 y는 a라는 선하고 만나 생긴다고. 근데 이건 최대값이 누군데요? 네,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안 씌워도 되겠네요. 최대값에서 선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우린 여기가 누군지 알겠네. 여기가 누군데요? 정 가운데일 거 아니야. 네. 여기가 1B분의 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B분의 파이의 절반 2B분의 파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정 가운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 삼각형이 직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핵심은 여기 2분의 파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아.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4라고? 정사각형 넓이, 직각 있는 삼각형 넓이 우리는 알잖아. 넓이 값이 4라며. 넓이가 3면 여기 넓이의 값 2라는 얘기 같은데? 네. 그럼 여기는 한 변의 길이 값이 몇이라는 얘기야? 여기도 이거 여기도 2라는 얘기야?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가 지금 두 개가 45도, 45도라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1대1대로 풀려서 길이가 2가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미 알아. A가 뭐라고요? 최대값이 A였으니까 최대값이 2인가 봐요. 파란색 높이의 값이 2니까요. 네. 이제 B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B만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 값이 지금 2라고요? 네. 그럼 B가 누구예요? 4분의 8. B의 값은 4분의 파이예요? 네. 답은 2 플러스 4분의 파이네. 뭐 이런 게 4점이야? 약간 창피한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은 고등학교 2학년용으로 21번 문제니까 고등학교 1학년용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였다고 얘기하는데 2009년도 문제네. 이거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니까요.
하루 중에 해수면의 높이의 값이 가장 높아졌을 때는 만조, 가장 낮아졌을 때는 간조입니다. 나의 문제인데, 나의 문제? 만조하고 간조는 선생님하고 밀접하거든. 웬 말인지 모르죠? 낚시. 낚시는 만조일 때는 낚시가 내가 안 해. 잘. 간조일 때 구경이 잘 잡히거든. 가장 높아질 때 만조고 가장 낮을 때가 간조인데, 만조하고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의 차이값을 조차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한 A점에서 시각 X와 해수면의 높이 Y 사이에는 이런 코사인의 식을 이용해서 만든 관계식이 있습니다. X의 범위의 값은 0부터 24까지 하루네 24시간. 그런데 A점에서의 조차의 값이 8m가 되고 만조하고 간조의 시각이 표와 똑같다고 한다면 4시 30분일 때 만조했다가 물이 가득 찼다가 10시 45분에 물이 빠졌다가 17시에 물이 가득 찼다가 23시 15분에 물이 또 빠진다고 얘기하네. 이 녀석이 시각이고 시각은 X한테 대입하는 값이잖아. 맞아요? 그런데 조차의 값이 8m라고? 조차의 값이 8m? 만조하고 간조일 때 높이의 차이 값이 8m라고요? 근데 코사인 그래프라며. 그림 어떻게 하는 얘기지? 물이 가득 찼을 때가 이때가 물이 가득 많이 찼을 때야 지금? 맞아요? 4시 30분이면 X가 몇이란 얘기야? X는 단위가 시간 단위라고 써있잖아. 4시 30분이면 몇 시냐고. 2분의 9. 네, 2분의 9시군요. 4.5시. X한테 4.5를 대입했을 때는 만조해야지만 되니까 최고 높여야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최대값이 누군데요? A. 문제가 A값을 양수라고 얘기했나? 네. 네, 그럼 절대값 안 씌워도 되겠군요. 네. 그럼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소값은 누군데요? A 플러스. 그런데 우리는 X가 누구일 때요? X가 2분의 9였을 때 물이 가득 찬다고요? 그랬다가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언제라고요? 45분이면 4분의 3시간인 것 같아. 4분의 4. 10 더하기 4분의 3을 했더니 이때가 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 때라고 하네요.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거는 2분의 9를 대입했을 때는 물이 가득 찰 때라고, 네. 4분의 43을 대입할 때는 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라고. 높이의 값의 최대값과 높이의 값의 최소값. 이해된 거 맞아요? 다시 시간이 지나가지고 x의 값이 몇이었을 때, 7. x의 값이 17이었을 때는 최대값이라고요? 다시 x라는 녀석의 값이 몇이었을 때요? 4분의 93. 4분의 93 욕먹기셔서 빨리 했어요? 눈치 보니까 늦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았군요. 아까도 좀 빨리 해주지 그랬어요. 네. 네. 자, 이런 상황이네요 지금. 24시간 중에 4시간 조금 경고했을 때 물이 가득 찬다고? 코사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사인 그림은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원래 코사인 그림은 0,1에 출발해야 되잖아. 0,1을 출발해서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코사인 그림이잖아.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코사인 그림인데, 시간이 2분의 9시간일 때, 2분의 9시간일 때가 최고 높이야? 그러면은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건데, 2분의 9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 높이라고? 야, 근데 니네 A 이미 알고 있지 않냐, 근데? A가 누구야? A가 누군데? 4.
A가 4인 거 이미 알고 있나요? 문제가 최고 높이하고 최저 높이의 차이값이 8m인 거 알고 있었잖아. 최고 높이하고 최소 높이의 차이값을 알고 있네요. 그럼 A가 4라면 최대값이 몇이라고요? 이때가 8.5라고요? 그다음 이때가 누구라고요? 이때가 언제였지? 이때였나? 이때가 몇이라고요? 이때가 다시 누구라고요? 17시였을 때가 8.5라고요? 다시 또 언제라고? 이 다시 또 최소값이라고요? 대충 이런 흐름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이 구하기를 양수값, 셋 다 모두 양수값이네. 세 양수값에 대해서 문제를 푸세요. A는 구했잖아. A의 값은 지금 4라는 거 알고 있다네. 근데 B의 값을 어떻게 구하지? B는 뭘 결정하지? 여기 있는 요 값이 결정하는 건 뭘 결정해요? 아, 이게 주기를 결정해? 그럼 우린 주기 이미 아는 것 같은데? 여기 간격이 몇인데요? 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2분의 25라고요? 네. 의심스러우니까 이것도 확인해볼까? 이거 빼면 누군데? 2분의 25. 이것도 빼면 2분의 25야? 네. 근데 보통 주기라고 하는 건 뭐가 주기인데? 한 번 G자리에서 한 번 내려갔다 여기가 돌아올 때까지가 한 주기예요? 네. 주기의 값은 2분의 25라며. 근데 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건데? 원래 코사인의 주기의 값을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게요? 네. 그 결과가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파이의 값은 약분했어요. b가 누구라고요? 아, b의 값은 25분의 4라고요? 네. 그럼 b한테 25분의 4를 대입했어. 아, 그럼 16이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건 c밖에 없네? 네. 근데 c의 값은 뭐가 c의 값을 결정할 거냐면 우리가 대입하고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a한테 4 대입했고요. b한테는 25분의 4를 대입했습니다. 이제 c만 구하면 되는 거죠. 아무 점이나 점을 대입하면 될 것 같은데? 점의 좌표를 대입해서 그때 그걸 만족한 c의 값을 0과 6 사이에 있는 c의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하지만 지금 평이동했다네. 대입해서 풀기, 이 네 점 중에 아무 점이나 대입해도 c의 값 구할 수 있는데 대입해서 산수하는 건 조금 귀찮으니까 원래 코사인 그림은 여기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 거였지? 내 말 이해 되시나요? 네. 지금 코사인 그림이 얼마큼 평행했다는 얘기야 지금? 원래 코사인 그림이 2분의 9만큼 평행했다고 파악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코사인 그림이 얼마큼 평행이동한 건데 이 식 자체가 오른쪽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실질적으로 움직이니까 2분의 9만큼 이동했고요. 네. 그럼 C의 값이 2분의 9라는 걸 알고 있군요. 네. C한테 2분의 9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45. 그래서 4하고 16하고 45를 더하라는 것 같은데 점의 좌표를 하나 대입도 알 수 있고요. 평행이동한 수치를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인가요?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코사인 그래프의 일부분이 있고요. X축의 평행한 직선 L이 만나는 점 코사인 그림하고 L이 만나는 점이 1하고 5에서 만나나 봐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값 20이라고 한다면 A의 값을 결정해 주세요. 문제 구한 건 직사각형의 넓이고 직사각형 넓이에 색칠되어 있는 거 맞나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L이라고 하는 선의 정체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L이 누군 자리에서 높이 값을 결정할 테니까요. 그럼 이 직사각형 밑변 값이 몇인지는 알고 있나요? 네, 밑변의 값은 4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넓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L이라는 선을 구하거나 이 점 좌표의 값을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높이의 값이 해결될 거니까요. 근데 삼각함수의 값은 이게 삼각함수인데 1대2 방법이랑 5대2 관계 같은 값을 갖는다고 얘기하는군요. 1하고 5대2 관계 같은 값을 갖는다고? 평행이동한 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는 평행이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정확히 누군데요? B의 값은 문제에서 양수라고 얘기했어? B가 양수라고 얘기 안 한 거죠? 네. 저기 있는 값이 절대값 B분의 2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하고 5의 정중앙이 누군데요? 1하고 5의 정중앙이 3인데 B분의 2파이의 절반이 절대값 B분의 파이예요? 네. 그래서 B의 값이 누구인 것 같아요 지금? 네, B의 값이 이렇게 돼야지만 가운데가 3이겠죠? 그럼 B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B의 값은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나는 1대2 방법이 누군지 알려면 A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넓이가 20이라고 이미 얘기했다고? 근데 밑변의 값이 좀 4였다며. 밑변의 값이 4였으면 직사각형 넓이의 값이 20이 되기 위해서 높이의 값은 몇이 나와야 되는데? 5요. 그럼 이 점 좌표가 1,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함수가 지금 이런 함수인데 B의 값이 플러스 3분의 파이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든 똑같은 답이 나오나 보죠? 난 지금 A가 궁금하죠? 저 점만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1,5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1,5를 대입했습니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누군데요? 그래서 A가 누구죠? 네, 문제 난이도는 아주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8쪽에 21번. 탄젠트의 그림을 평이동했습니다. 탄젠트의 그림을 평이동해가지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속하는 점의 개수가 알고 싶은데요. n값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n값이 2였을 때와 n값이 3이었을 때만 점의 개수를 세라고 하니까 나는 지금 저 그래프 n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가 친절하게 알려주네. n이라는 값이 2였을 때 문제 풀어. n값이 3이었을 때 두 번만 풀어. n값이 2였을 때와 n값이 3이었을 때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현재 n이라는 상태로 문제를 풀게 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절대 n으로 풀지 않을 겁니다. n 대신에 2대2하고 n 대신에 3대2번 가지고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정확히 지금 이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나와 있는 탄젠트의 그림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힘듭니다. 문제를 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가 딱 2였을 때하고 3이었을 때 두 가지만 필요하다고 하니까 2하고 3이었을 때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n값 2였을 때 해결하고 있습니다. n값 2였을 때 저 함수의 값은 y의 값은 탄젠트 2x 마이너스 분의 파이네. 평이동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좌표는 여기서 묶었어야 되죠. 난 이 탄젠트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의 교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이것부터 그려야 되겠네. 그러면 주기값은 누구예요? 네, 주기값은 파이의 값을 탄젠트의 원래 주기 파이를 x좌표로 나누게 해야 되겠네. 정근선의 값도 확인하려고요. 정근선이 누군데요? 자, 얘는 정근선이 얘는 평이동도 했네? 오, 원래 정근선 보는 공식이 뭐였다고? 원래 정근선 구하는 공식이 n파이 플러스 그 녀석을 뭘로 나누게 해야 된다고? x 앞에 있는 계속 나누게 해야 된다고? 네. 근데 평이동도 했어.
그림이 전반적으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잖아요. 그럼 정근선, 세로선, 점선으로 표현된 정근선의 값도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행동할 것 같은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시험 중인반이면 그림 그리는데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쌤 지금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주기값 2분의 파이라고? 주기가 2분의 파이? 주기가 2분의 파이면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가 2분의 파이인가요? 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머리들을 안 쓰네요. 돌아버리겠네요. 4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4분의 파이까지 간격이 2분의 파이인가요? 근데 매번 이렇게 수업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머리들을 좀 사용 좀 합시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인데요. 그 사이에 탄젠트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원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걸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옮기라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 거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는 그림이 가장 기본 그림이네.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탄젠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입니다. 아이고 잘못 얘기했다. 누구라고 여기가? 주기값도 2분의 파이라면서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도 똑같이 그려야 되겠네. 여기 아직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입니다. 몇 번이나 그리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려고?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그리려고? 그럼 난 지금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도 그리고 있습니다. 딱 이 그림이네. 이 그림하고 누구의 교점의 개수를 세라고요? 줄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대충 하나 그리세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네, 이렇게 쉽습니다. 세상에. 교점의 개수 4개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n값이 3이었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하는군요. 똑같습니다. n값이 3이기 때문에 n값한테 3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평이동한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x 앞에 있는 개수 묶어줄 겁니다. 3도 묶었습니다. 누구라고 써야 되죠? 자, 얘는 주기가 누군데요? 주기의 값이 3분의 파이입니다. 주기가 3분의 파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림을 그려야 되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가 3분의 파이입니다. 네. 원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간격이 3분의 파이고 3분의 파이에서 주기의 값을 갖는 탄젠트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걸 오른쪽 6분의 파이만 공겼다고요? 나는 원래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싶었습니다. 6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그리라고요? 3분의 파이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요 사이에 탄젠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또 오른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습니다. 여기가 3분의 2파이입니다. 또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겠네. 주기의 값이 지금 3분의 파이니까 이런 세 군데 선을 그려서 탄젠트 그림만 그리면 되겠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탄젠트의 그림을 다 해서 6개 그리세요. 선생님이 약간 그림을 성의 없이 그려서 미안하네요. 뻔한 그림이니까 성의 없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교점은 y는 마이너스 x하고 교점의 개수를 세라고요? 네. 교점의 개수 몇 개 있어요? 네, 엄청 쉽습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 손가락이 게으르거나 문제 풀 의지가 없는 대부분의 애들은 이렇게 졸라 친절하게 n값 대신에 뭐 10개 대입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2개 대입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시도도 하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악의 무리들. 꼴랑 2개밖에 없으니까 2개 그림만 그려서 풀면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젝트 몇 번인가요?
혹시 그 알게모리에 추진이도 포함됐나요? 그런 거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이제 수출을 펴볼까요? 수투가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까지가 했었고, 네, 극대국소 할 차례인가요? 네. 쪽수가 몇 쪽인지 불러보실래요? 101페이지. 120, 101페이지. 101. 지금 챕터가 일단 극대국소 최대최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함수는 다해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게 일반적인 3차 함수의 그림이죠. 가장 보편적인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 함수.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더라?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최고차계수 양수인 3차 함수 그림은 다해서 3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이 이런 점이 극점인가요? 네. 하지만 이 점도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지만 이 점은 극점이 되지 못합니다. 왜 이 점은 극점이 되지 못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고 해서 그 선이 꼭 극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쟤는 왜 극점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극대국수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녀석, 부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작은 녀석이 극대국수입니다. 극대국수의 정의는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녀석,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녀석이거든요.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가지고 이 점 주변에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그 영역에서 제일 큰 녀석이기 때문에 극대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작은 녀석이 그럼 노란색 점이 맞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제일 큰 점이 노란색 점이거나 제일 작은 점이 노란색 점인 거 아니죠? 극대국수가 되기 위해서 올라가다 내려가거나 내려다 올라가서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대이거나 부분적으로 봤을 때 최소여야 됩니다. 설령 그림이 다음과 같이 나왔다고 한다면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불연속이니까요.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는 비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뾰족합니다. 자, 이 점은 극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인가요? 네. 이 점은 뾰족한데 미분이 불가능한데 극대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부분적으로 봤을 때 한 여기쯤에서 봤을 때 노란색 점이 제일 큰 값이에요? 네. 부분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이게 제일 큰 값 맞아요? 네. 설령 미분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불연속이거나 뾰족하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녀석과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작은 녀석은 극대국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극대국수의 정의는 미분에서 빵 나온다고 해서 항상 극대국수가 아니야. 미분에서 빵이라고 해서 항상 극대국수가 아니야. 요게 그래. 접선의 기울기는 빵이야. 미분에서 빵이지만 이 점은 극대국수가 안 돼. 미분이 꼭 돼야지만 극대국수가 아니야. 이건 미분이 안 돼. 불연속이거나 뾰족이도 극대국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뾰족하거나 불연속이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문제가 꼬아질 때 주로 물어본 질문인 거고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 극대국수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하지만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는 극대국수는 여기서 이렇게 갈리는 거네. 3차 함수에서는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극대국수 값이 다 존재하네. 그 값이 두 개 있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두 개 그림은 그 값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러면 그 값을 3차 함수가 그 값을 가질 조건이 뭔데? 눈으로 보고 있잖아. 눈으로 보이는데 대답을 못해? 미분에서 빵 나오는 색깔이. 네. 도함수의 값은 2차 함수, 2차 함수를 빵이라고 놓게 되면 이 방정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을 가지면 이거야. 이건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질 때고 이건 2차 방정식이 근이 없을 때 허근을 가질 때고.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가질 때. 이게 극값을 가질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카다로 문제를 풉니다. 네. 우리가 항상 100%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어떨 때였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오는 판별식 0보다 작은 게 뭐였죠? 어떨 때 니네 밥 먹듯이 판별식 0보다 작다고 풀었냐고. 2차 방정식.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모든 실수 2차 부등식이었을 때 판별식 0보다 작다 놓고 풀었죠. 지금까지 수백 번 보셨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이 판별식 0보다 작다였어요. 하지만 극값을 가질 조건은 2차 방정식이 서로 두 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0보다 큽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배워도 맨날 까먹으니까 정말 답답한데요. 제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4차 함수로 갑니다. 최고 참교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형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자, 극값이 몇 개 있죠? 이 두 점의 이름은 뭐예요? 점의 이름. 저 점은 극소점이죠? 네. 얘는 극대점이 존재하나요? 얘는 극대점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쌤이 그리려고 하는 4차 함수들은 극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은 두 개 있긴 해. 미분에서 빵 되는 건 두 개 존재하긴 해. 하지만 지금 극점은 몇 개 있죠? 네, 극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미분에서 빵 되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평행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극점도 한 개입니다. 4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의 경우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빨간색의 왼쪽에 있는 것들은 빨간색의 왼쪽에 있는 녀석은 극대점이 존재하고요.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극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4차 함수가 최고 참교수 양수인 4차 함수가 극대가 존재할 조건이 뭐죠?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은 몇 차 방정식이죠? 이건 3차 방정식인가요? 네. 이게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몇 개 있다고요? 자, 제발 머릿속에서 이 개념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문제 풀 수 있을 때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극대극소도 설명했고요. 어떨 때 극값을 갖는지 3차 함수일 때 극값을 가질 조건, 4차 함수에서 극대가 존재할 조건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다음에 여전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왜냐면 여기 이후의 풀이 과정은 방정식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해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판별식도 사용해야 되고 대입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고차 방정식에서 배운 지식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는 충분히 설명했을 것 같고요. 최대 최소에 대해 설명합니다. 최대 최소. 최대 최소의 정리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있거든? 정리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해서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 어떤 정리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최대 최소의 정리.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으면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으면 그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네. a부터 b까지 연속이기만 하면은 a하고 b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 다음에 배운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사이값 정리가 뭐였는지 알아요? A에서부터 B까지 그래프가 연속이었을 때
A 대입한 녀석과 B 대입한 게 부호가 반대면 네. fx가 빵 나오는 방정식의 실근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존재한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말로 얘기하면 또 귀로 안 들어가거든. 귀에서 웅성거리고 뇌로 전달이 안 돼서 그림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는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그림이 연결만 돼 있으면 연속이기만 하면 연결만 돼 있으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해.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이야. A하고 B 사이에서 그림이 연결만 돼 있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해.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고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 사이값은 실은 이건 사이값 정리 응용이기도 한데 A부터 B까지 그림이 연속이고 A1번 함수값하고 B1번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이렇게 연결된 그림을 그리든 fx가 빵 나오는 사이값은 점선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빵 나온 게 A, B 사이 한 개. 꼬불꼬불 그리면 지금은 A, B 사이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A하고 B 사이에서 fx가 빵 나오는 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나온 김에 롤의 정리도 설명하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와 사이값 정리는 연속일 조건이 꼭 수식어구로 들어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각각 여러 차례 말로 표현했습니다. 롤의 정리는 기대해보겠어. 수진아 뭐가 롤의 정리야? 파리바게트는 그럼 롤케이크 얘기하는 거야? 수진이 형 롤의 정리가 뭐였죠? 또 눈 마주쳤잖아. 네. 롤의 정리가 뭐냐고.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그 F 프라임 C는 0인 게 존재하는 건데 맞아. 그 앞에는 수식어구들 얘기해봐요. FA는 FB? 맞아요. 그 앞에 또 수식어구도 얘기해볼까요? 연속 A부터 B까지 연속까지 들었어요. 미분? 네. 정확하게 앞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네. 롤의 정리는 A와 B 사이에서 연속이고 A와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이게 수식어구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이게 항상 있어야 되는 수식어구고 항상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말은 그림이 끊어져 있지 않고 뾰족한 점이 없다는 얘기네. 끊어져 있지 않고 뾰족하지 않은 그림을 A부터 B까지 그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A를 대입한 함수값이랑 B를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A 대입한 함수값이랑 B를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접선의 길이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은 적어도 한 이상 꼭 있다.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꼭 있다. 물론 꼬불꼬불하게 그릴 수도 있잖아. 꼬불꼬불하게 그리면 접선의 길이 빵 나온 건 A, B 사이에 한 개 이상 꼭 있는 거지. 근데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오는 점에서 표인 C점이 A, B 사이 적어도 한 이상 꼭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였습니다. 정리라고 하는 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구분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2 때도 배우고 고3 때도 배우고 수십 번 배운 다음에 정리가 안 되면 그것도 거의 아주 대단한 재주입니다. 제발 좀 머릿속에 저장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이값 정리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전에? 다시 되물어보고 싶네요. 사이값 정리는 연속일 조건만 있으면 된다 그랬지. 사이값 정리는 A하고 B 사이 연속이면 이 방정식의 근인 C의 값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존재한다가 이게 사이값 정리였어. 롤의 정리는 FA하고 FB 함수값이 똑같았을 때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고 함수값이 똑같았을 때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C의 값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한 이상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였어. 그런데 평균값 정리는 A, B 사이에서 연속이고 A, B 사이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뭐가 똑같은 C의 값이 A, B 사이에 있다는 거야? 자, 수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F 프라임 C는 듣고 있습니다. B-A분의 FB-FB 네, 그러네요.
평균값 정리는 A,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 A점, B점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의 값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은 점의 좌표가 A, B 사이에 저반을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자, 먼저 그 중에서 최대 최소의 정리를 활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닫힌 구간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3차함수의 일부분을 그리든 4차함수의 일부분을 그리든지 간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존재할 수 있는 거는 극대값이나 극소값이나 또는 A에 의한 함수값, B에 의한 함수값 중에 네 군데 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해서 이 네 군데의 값을 구해서 제일 큰 게 최대값,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었던 것 같아. A, B 사이에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하는데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이 네 군데인 것 같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 또는 양쪽 경계값 A, B를 대입한 함수값 중에 최대값, 최소값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의 정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도 사이값 정리, 노래 정리, 평균값 정리들이 존재해서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이값 정리도 많이 사용해. 엄청 많이 사용해. 기억린, 디귿,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옳은지 거짓인지 판단해야 될 때도 많고요.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서 기억린, 디귿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사이값 정리를 가지고 기억린, 디귿 중에 참인 거, 거짓인 거 고르는 거는 그나마 쉬운 편이고 문제 풀다 보입니다. 사이값 정리네. 그러니까 이거 맞는 말이네, 틀린 말이네 판단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는 니네가 거의 창의적인 수준으로 생각해내야 돼. 문제만 읽어서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틀려가지고 해설을 보면 꼭 평균값 정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근데 나 스스로는 절대 평균값 정리를 풀 수가 없어. 이런 문제가 21번, 22번에 종종 나옵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 포기, 빠른 포기. 딴 거 다 풀고 시간이 남아돌면 그때 아씨 졸라 안 풀린데 어떻게 하지? 아 맞다 선생님 이럴 때 평균값 정리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겁니다.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다 전달했습니다. 자,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나와 있네요.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가 감소 얘기하기 전에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면은 물론 틀리실 거 알고 있거든요. 틀리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뭘 썼을까요? 자, 내가 지금 쓴 건 뭐에 대해서 기재한 건가요? 정확히 듣고 있습니다. 1대1. 하나만 뭐라고요? 1대1. 정확히 얘기해볼까요? 아니에요. 맞았어요. 1대1 함수 맞아요. 저게 1대1 함수가 될 조건입니다. 저게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으면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붙어야 될 조건이 뭐죠?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시 문제 풀고 나서 왜 기억을 못하냐고. 왜? 어떤 조건이 더 붙어야지 1대1 대응이야? 시험과 공역이 똑같다는 조건이 붙어야지만 1대1 대응입니다. 절식을 만족하는 건 1대1 함수이고요. 네. 저기에 치역과 공역이 똑같다는 조건이 붙으면 그걸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로 다뤘던 거고, 자, 이 녀석의 값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투에서 다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걸 사용했습니다. 수원에서도 나옵니다. 지수함수, 로함수도 나오잖아. 저 수식이 뭘 얘기하는 거죠?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저게 x1보다 x2가 더 큰 값인데 큰 숫자를 대입한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거죠. 네. 저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반대로 부동방향이 바뀌거나 대입하는 x 값이 더 크지만 함수값은 x1을 대입한 게 더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때 그 함수를 감소한다고 얘기하고요.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을 때도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쌤이 또 여기서 또 세 군데는 되게 깊숙한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게 토시 하나에 따라서 답이 맞고 틀리고 달라져서 항상 문제 풀 때 까다롭습니다. 그럴듯하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자식 의미를 곱씹어 보면 답이 아니래. 이제 그런 함정들이 이제 파지기 시작하거든. 자, 선생님 3차 함수로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특정한 한 지점에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 이건 점이야. 어떤 특정한 점에서는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해. 저 점에서는 현재 증가 상태에 있습니다. 한 점에서는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증가 상태인 점이야, 감소 상태인 점이야? 감소. 네, 저 점은 감소 상태인 점입니다. 상태라는 표현은 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눈금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극점의 좌표에서는 증가 상태에 있다,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수학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구간은 증가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증가 구간을 구할 때 미분에서 0보다 큰 녀석, 감소 구간을 구할 때 미분에서 0보다 작은 녀석을 통해서 풀기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하는 구간인가요? 근데 어떤 책들은 이 점까지 포함해서 증가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책도 있고요. 어떤 책들은 이 점을 빼고 얘기하는 책도 있는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즉 증가하는 구간에 극점을 포함해도 되고 극점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소하는 구간도 어딘지 알잖아요. 여기가 지금 감소하는 구간인가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한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구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극점의 좌표를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구간에는 등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함수라고 표현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함수라고 표현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한 번도 그래프가 내려간 적이 없으면 그걸 우리는 증가함수를 얘기합니다. 한 번도 그래프가 내려간 적이 없으면 그걸 증가함수라고 합니다. 네. 자, 선생님이 그럼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거 지금 증가함수인가요? 아니요. 내려간 적이 있잖아. 이건 증가함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증가함수로 얘기하는 거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그래프가 내려간 적이 없는 걸 증가함수로 얘기합니다. 이거 증가함수인가요? 네. 내려간 적 없잖아요. 이것도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려간 적 없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이렇게 가다가 잠시 멈췄다가 올라갔습니다.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세 개의 그림은 다 증가함수입니다.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 개의 그림은 전부 다 증가함수인데 첫 번째 그림은 미분에서 빵되는 점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미분에서 빵되는 점이 졸라 많습니다. 세 번째 그림도 미분에서 빵되는 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함수 fx의 값이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함수 fx의 값이 증가함수라고 한다면 함수 f를 미분한 도함수의 값은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이 명제입니다. 함수 fx가 증가함수면 항상 미분에서 0보다 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함수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딴 문제를 수십 문제 푸셨어요. 각종 참고서 문제에서 교과서에서. 함수가 증가함수면 100% 미분에서 0보다 크다라고 놓고 문제 풉니다. 하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미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 함수의 값을 증가함수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미분에서 0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 함수를 증가함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례가 있으니까요.
쌤이 지금 그리는 그래프는 x축의 평행한 선입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x축의 평행한 선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뭐라고 부르냐고요. 네, 그걸 뭐라고 부르냐고요. 상수함수라고 부르나요? x축의 평행한 선은 접선의 기울기 양수일 때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 음수일 때 있나요? 상수함수의 값은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빵입니다. 네. 증가함수인가요? 아니요. 상수함수의 값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면서요. 미분에서 빵이라면서요. 미분에서 항상 빵이에요. 하지만 증가함수 아니잖아요. 네. 이런 상수함수가 반례로 존재해서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fx를 3차 함수인지 4차 함수인지 알려줍니다. 함수 fx가 3차 함수일 때, 함수 fx가 4차 함수일 때 이렇게 문제 알려줍니다. 그럼 적어도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거 아는 거 아니야? 네. 문제가 지가 상수함수 아니라고 알려줘. 문제가 절대 fx는 상수함수가 아니래. 네. 그러면 선생님 미분의 전부 다 칸트면 증가함수를 못한다면서요. 상수함수가 말레라면서요. 3차 함수, 4차 함수인지 문제가 알려주면 절대 상수함수일 수는 없는 거니까 상수함수가 절대 될 수 없다면 이 명제는 참인 거네. 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문제를 푸는 기억니은 디귿의 문제들은 세부적으로 되게 자세히 따져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푸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증가함수라는 표현과 미분의 전보다 같다는 표현은 표현 충분 조건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떨 때? 상수함수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때. 그때는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쌤은 세세하게 필요한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 문제를 하나씩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혹시 필요한가요? 네. 아니라고요? 네. 열심히 수업한다고요? 쉬는 시간을 5분간 갖다 수업하겠습니다. 네, 1번도 봤습니다. 마이너스 먼저 플러스 먼저까지면 모든 실수라는 얘기죠? 모든 실수에 보면 3참수의 값이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증가함수인 거잖아. 모든 실수에 증가하니까. 증가함수는 어떻게 푼다고요? 미분의셈보다 커 나왔다. 미분했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니라고 지가 3차함수를 얘기해 주니까 미분의셈보다 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값은 2차 부등식인가요? 네. 모든 실수 2차 부등식 판별식은 100%보다 작다.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를 넣는 거죠? 네. 이걸 분하고 적을 때 2차만 하는 거고요. 해가 뭔데요? 0부터 6까지. 그때 문제는 시대값과 측값의 차이값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4점이라고 창피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거 틀리시면 진짜 지옥 가요. 너무해요? 우리 막내딸이 큰딸한테 언니는 못생겨서 감옥 가야 돼 이랬었는데 요즘 갑자기 지네 언니 보고 이뻐졌다고 막 그러더라. 못생겨서 감옥 가는데. 자기 언니는 못생겨서 감옥 가야 되는데 오빠는 우주인이래. 외계인. 오빠는 너무 못생겼대. 오빠랑 6살 차이인데 오빠를 엄청 싫어해. 다음 3차 함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값이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위를 쪼개서 절대값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예은이가 잘하면 된대. 잘 어떻게 해? 절대값 있잖아. 네? 절대값 있다니까? 네. x가 2보다 크다니까. 3점밖에 안 되는데 아까 1번보다 더 쉽다는 거 아니야? 그냥 해주세요. 맞게 산수했나요? 네. x의 값이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나요? 네. 우리의 바람은 실수 전체 집합이 증가했으면 좋겠다네.
중요한 건 도함수 아니에요? 네. 도함수의 값이 도함수의 값이 다한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값도 다한 것 같습니다. 이 범위에서도 0보다 하나 탔으면 좋겠다고요? 이 범위에서도 0보다 하나 타야지 증가함수인가요?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얘는 대칭축이 누군데요? 이 마이너스예요. 얘는 대칭축이 누군데요? 마이너스예요. 둘 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1하고 네. 그런데 얘는 플러스 15고 얘는 마이너스 15야? 네.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되는 녀석이 한 녀석의 값은 좀 더 위에 있겠네. 플러스 15면 한 녀석은 마이너스 15도 아래에 있다는 얘기잖아. 밑으로 평행이동했으니까.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우리의 바램은 이 A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지금 쪼개진다네. 이 A의 값의 오른쪽은 위에 거? 이 A의 왼쪽은 밑에 거? 네. 그런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로 가는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X축이 어디 있지? 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있나? 3으로 나누기 해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뭐예요? 네. 얘는 멀리 있도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야? 네. 얘는 모든 실수 X에 0보다 큽니다. 네. 2보다 오른쪽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보다 오른쪽은 무조건 증가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녀석의 값은 3으로 약분했다니. 얘가 문제 좀 발생할 수 있겠네. 이 왼쪽이. 네.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이 누군데?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5하고 뭐라고 얘기했죠? 예.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누구냐고요. 5하고 마이너스 5하고 1이요. 1에서 X축과 만난다고? 네. 얘는 X축하고 안 만나. 네. 얘는 X축과 만나. 네. 근데 2라고 하는 값 이런 데 있으면 되겠어? 안 되죠. 2라는 녀석의 값 이런 데 있으면 2보다 오른쪽은 이 함수의 그림을 그릴 건데 2보다 이 왼쪽의 그림은 누굴 그려야 돼? 네. 그러면 0보다 작은 게 존재해 버리는 거잖아. 네.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안 된다네. 네. 0보다 커야 되잖아. 네. 그럼 2가 어디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색깔이 마이너스 5보다 짝방 같은 데는 건가? 네. 2라는 색값이 마이너스 5보다 짝방 같은 데 간다고? 네. 2가 정확히 마이너스 5가 되면 마이너스의 오른쪽은 2의 오른쪽은 이걸 그리고 2의 왼쪽은 이걸 그리라고? 네. 그래서 항상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이라고? 네. 그래서 우리의 바램은 이거예요. A 값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 오라고요? 네. 단순한 2차 함수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할 뿐입니다. 네. 너 지금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이 정도 문제는 풀어서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 다음 6번도 모른다고 하시니까 6번을 풀어드립니다. 이걸 풀었어요? 그러게요. 반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선생님은 풀어서 풀이를 듣고 싶은데 전현이 왜 풀었죠? 이럴 거예요.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값인 3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4차 함수 fx의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의 값에 대해서 원래 함수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범위에서 감소했으면 좋겠고요. 2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는 증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는 a하고 b의 순서상 a하고 b의 값을 제곱에서 더한 값의 최대값과 수값이 필요합니다. 난 지금 a하고 b가 궁금합니다. 네. a하고 b는 여기 있는 값이잖아. 그런데 지금 원래 함수 fx는 4차 함수라며.
4차함수 fx의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최고참 계수의 값은 미분의 등이 최고참 계수 1인 3차함수야? 우리 적분도 배웠잖아. fx의 값은 최고참 계수 누군데? fx 최고참 계수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최고참 계수 양수입니다. 최고참 계수인 양수인 4차함수의 값이 이런 그림일 가능성이 농후하겠네요. 네. 근데 문제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빵까지는 감소한다고? 네. 그런데 도함수가 빵 나오는 거 언제라고요? 마이너스 1에선 도함수까지 빵이라고요? 네. 지금 빵 나온 거 다 색 있잖아. 도대체 이 중에서 마이너스 어딘지를 모르겠네? 셋 중에 누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빵까지는 감소했으면 좋겠고 2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했으면 좋겠다고? 네. 빵? 근데 마이너스 1에선 접선이 가능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안 돼. 빵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이러면 안 되잖아. 네. 마이너스 1부터 빵까지 감소하는 게 모순이지. 네. 이러면 안 돼. 설령 마이너스 1과 여기도 마찬가지지. 네. 마이너스 1이 여기면은 빵의 값은 더 오른쪽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빵까지 감소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이런 그림이면은 마이너스 어디든지 간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빵까지 감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야, 사차함수가. 하나만. 네. 접선의 길기가 마이너스 빵이 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접선의 길이가 빵이긴 해. 네. 하지만 빵까지는 감소했으면 좋겠다고요? 잠시 접선의 길이가 빵이었다가 계속 감소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감소했으면 좋겠어. 네. 2부터는 증가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딱 이 상황입니다. 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도함수가 어떻다고? 도함수가 어떠하다고? 자, 이런 점이 나올 때는 어떨 때요? 미분했을 때 중분을 가질 때라고요? 네. 마이너스 1이 중분이 돼야지만 저렇게 그림이 나오죠. 그러니까 도함수가 누구라고요? x 플러스 1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네. 도함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네. 즉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려면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빵 나와야 되겠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런데 빵까지는 감소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극소점이 빵인 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빵까지도 감소하니까. 2의 값이 요 점이 2여도 상관없어. 2부터 어차피 증가하니까. 네. 이 점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빵부터 2까지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점의 x좌표가. 네.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미분에서 빵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렇다면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x도 되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도 된다고요? 네. 요러고 하는 것들은 다 돼. 네. x 마이너스 2부터 x까지 식은 다 괜찮아. 내 말 이해 되시나요? 네. 이때가 a, b가 누군데요? 이때가 a, b가 누군데요? 되신 거 맞으세요? 네. 근데 문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네.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이걸 좀 더 정리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b의 값이 누군데요? A 마이너스. b의 값이 a-1이에요? 네. a의 범위가 뭔데요?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 수값을 구하려고 이차원수의 문제예요? 네. 대칭축이 누군데요? 2분의 1. 대칭축 2분의 1이면 그림 이렇게 생겼겠네? 맞아요? 네. 어디 2관계 최소값이죠? 2분의 1. 2분의 1 대입했습니다. 말 새겠어. 2분의 1. 어디 2관계 최대값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4, 5.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하라고요? 네. 이해되는 거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또 뭘 풀자고요? 7번을 풀자고요? 네. (7번으로) 갔습니다. 다음에 4차 함수는 짝수차 함수밖에 없네. 짝수차 함수 5함수 같은데 4차 항이랑 2차 항밖에 없으니까. 근데 x축과 만나생이 교점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함수 fx과 x축과 만나생이는 점의 좌표를 알아요. 누군데요?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y축 대칭인데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4의 값이 근이라고요? x의 편값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fx의 그림입니다. 네. 근데 fx의 그림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수 k 값들을 제곱의 합격값을 구하세요. k부터 k 플러스까지 한 칸의 범위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다고? 그런 정수의 값을 찾으라고?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아?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5까지는 저는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니까 도함수 0보다 작겠죠? 네. 이 점 좌표를 알아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함수의 값이 음수인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가를 만족하는 k값, 정수 k값도 구하려고요. 가를 만족하는 정수 k값도 구하고 있습니다. 네. 가를 만족하는 정수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점 좌표 두 점이 필요합니다. 네. 미분했습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선생님 좀 정말 참 좋겠는데 언제쯤 되면 대화를 쓰려나 모르겠습니다. 8만 28이요. 네. 이 점 좌표가 이렇게라고요? 네. k의 값은 어떨 때 이걸 만족할까요? 듣고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찾겠습니다. 여기까지만 k값을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까지 그려오죠?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감소하는 거 맞아요? 네. 하지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증가해요.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안 되죠? 네. 내 말 이해하시죠? 네.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감소하지? k가 누구일 때? 0. k가 0인 건 돼? 또 1이어도 돼? 네. 또 2여도 돼? 네.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싶네요. 이해는 안 돼요. k가 2가 되면 2부터 3까지인데 2부터 3까지 보면서 증가하는 거 아니죠? 감소도 있죠. 감소도 하는 것도 아니죠?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죠? 네. k의 값이 0이거나 k의 값이 있는 거는 되네요?
마이너스 4 이하의 정수이거나 0 또는 1이었을 때 도함수의 값은 0보다 작습니다. 나라고 하는 조건은 뭐야? 부호가 바뀐다고? 부호가 바뀐다고 정수 K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나?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되냐고. 돼요. 돼? 네.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은 양수예요? 네. 마이너스 4에서 접선의 기울기 음수고요? 네. K가 그것보다 작은 녀석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더 작은 녀석이면 안 돼요. 둘 다 음수니까 양수가 돼요? 되는 건 이 범위 중에서 오로지 마이너스 4일 때만 돼요? K가 빵이면 돼? K가 빵이면 되냐고요? 왜 안 되죠? 우린 0보다 큰 걸 찾아요? 작은 걸 찾아요? K가 1이면 돼요? K가 1이면 1일 때 접선의 기울기하고 네. 3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예요? 네. 이렇게 유치한 문제가 어딨어? 대충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 네. 제곱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네. 그냥 풀어주지 말 걸 그랬어요. 이 정도 수준이면 조금만 생각하면 수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 인수 문제 9번 보았습니다. 문제가 풀어주긴 참 편한데 문제 레벨이 그지 같네요. x가 3에서 극대입니다. 그때 n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방법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뭐라는 얘기죠? 2분. 미분에서 3대 2 하면 0. 0. 그 다음 대표용이 몇 번이에요? 17번 문제로 봤습니다. 극대값이 7이에요. 뭐 하라고요? 2분에서 0 내는 거. 근데 미분에서 0 내는 게 누군데 암산 가능하네요? 7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극대값 언제 극대값을 가지는데요? 마이너스 1. 네, 그러네요. 그럼 문제 구한 거 마이너스 1, 2번 게 7번만 이게요? 네. 다음 중이 몇 번이죠? 27. 이게 좀 그나마 좀 문제 같네요. 27번 문제가 29번에서 출제됐던 문제고 최고 참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뭔 계수라는 거죠? 우함수요. 넌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네. 왜 우함수? 누가요? 미분은. 도함수가 우함수라고? 네. 그러네. 도함수가 마이너스가 사라졌으니까 이건 우함수네. 도함수는 몇 차 함수인데? 짝수. 짝수차 함수라고? 몇 차 함수냐고 물어봤잖아. 2차. 원래 함수가 3차 함수니까 미분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가 우함수라고? 네. 미분한 녀석, 그럼 미분하기 전에 함수가 뭐였다는 얘기야? 최고참이 1인 3차 함수였는데 짝수차 함수라고 밑에 게? 네. 2차항이 없는 거 아니야? 네. 2차항이 있으면 미분에서 1차항이 돼버리니까 2차항이 없다는 얘기네. 네. 그럼 바로 1차항이 있었겠네? 네. 그래서 이 녀석이까지 우함수였다고? 짝수차만 존재했다고? 네. 그런데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상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극소값도 열이라고요? 네. 그럼 이제 A를 다 구할 수 있네요?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고 세상에?
자연상에서 못하겠다. 1대입했습니다. 도함수한테 1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F한테 1대입했습니다. B가 누구라고요? 이제 뭐 하자고? 이제 뭐 하자고? 극대값은 뭐 대입했을 때 극대인데요? 마이너스. 극대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극대값이에요? 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아니요. 자, 그 다음 명제 몇 번에 있어요? 30번. 30번은 것 같습니다. 30번이 닫힌 공에서 함수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극대분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거나 경계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받습니다. 우린 네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경계값은 마이너스를 3까지 해서 마이너스라고 3은 대입을 할 건데 네. 극값부터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극값 구했습니다. 극값은 미분이 가능한 것 같고요. 암산도 가능합니다. 이거라고요? 네. 최고층계수 양수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의 극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그림을 그리면 1대2 관계 최소값인가요? 네. 1대2였습니다. 네, 최소값은 3이네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반복듯이 풀었던 문제네.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손을 대지 않는 아주 그지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데 손가락을 조금 작동시키면 금방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살짝 작동시키는 게 귀찮아서 손을 안 대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녀석이 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녀석을 어떻게 구할지만 약간만 생각하면 다른 두 줄짜리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각형 한 변이 1자리인 정사각형입니다. 이것도 한 변이 1자리인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좌표가 포물선 위인 점입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포물선 위인 점이면 나 이 점 좌표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녀석의 값은 겹치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겹치는 사각형의 넓이의 값의 최대값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공통되는 부분의 넓이의 값이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는 한 변 길이가 일자리가 되는 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포물선 위에 있습니다. 난 이 점 좌표가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이 점을 P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P점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A, A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한 변 길이가 일자리가 되는 포물선이 있어요. 일자리가 되는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 길이가 1인데 한 변 길이 1에서 4등분 할 수 있나요? 여기 길이의 값들은 싹 다 2분의 1인 거 알고 있죠? 난 당신들이 개소리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분해서 다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개소리 하지 맙시다. 저기는 노란색끼리는 싹 다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개소리하면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짜증나요 진짜. 자, 쌤은 요게 누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게 누구예요? 개소리하지 말라니까 지금 말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자, 말도 해볼까요 이제? 저 선은 누구예요? 이 선은 누구예요? 이 선이 누구죠? 이 선이 누구예요? 자, 다 이해되신 거 맞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거 맞죠? 가운데 있는 점에서 2분의 1씩 2분의 1씩 다 떨어져 있으니까요. 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넓이가 궁금합니다. 여기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가로 길이가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가로 길이. 이 선이 누굴까요?
먼저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의 좌표가 0,1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점이 지금 0,1입니다. 0,1에 대해서 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또 계속 하면 정말 짠날 것 같아요. 한 번 합시다. 네. 상희한테 물어볼래요. 상희야 이거 누구예요? 상희야 이건 누구예요? 상희야 이건 누군지 알아요 이거? 오 맞아요. 상희야 이건 누구예요? 네. 이런 짓거리만 조금 하면 대나소나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결정적인 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혁이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주혁아 여기 길이가 누구야? 이건 좀 어렵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저 옮겨서 그려드릴까요? 난 착하니까요. x가 a-2분의 1 선도 있고요. x가 2분의 1 선도 있어. 선생님이 여기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가 몇이야? 라고 물어봤어. 여기가 몇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볼래? 마이너스 A 맞지 않아요? 가슴 아파요. 진짜 아니에요? 지한이가 알지도 몰라. 지한아 뭐야? 제가 틀리면 틀리면 주혁이랑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네, 1-A죠. 아, 여기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고 왼쪽에 있는 게 작은 거에서 오른쪽 빼기 왼쪽이죠. 이야, 지현이가 주혁이보다 한줄 아는데? 주혁아 그럼 여기가 누군지 알아? A 제곱. 저건 A제곱이야? 네. A제곱 플러스 2분의 1에서 빨간색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네. 끝났네. 그러면 넓이가 누군데? A 제곱. A 제곱. 이게 넓이라고? 근데 범위가 있을 거야. 범위가 A라고 하는 게 범위값을 가질 것 같거든. A가 공통 부분이라는 게 발생해야 되잖아. 공통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되면 공통되는 게 있을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되다 놓고 물어봐도 알 것 같은데 니네는 지금 대가리 뭐냐? 아니 너무 많이 가면 안 돼.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잖아. 누가? 말을 주어를 빼먹고 얘가 작다고 하면 이게 누가? 돌아가시겠네요. 돌아가시겠어요. 노란색 선이 흰색 선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돼. 노란색 선이 흰색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노란색 선이 흰색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맞아요? 요거는 생각합시다. 왼쪽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함수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뭐예요? 경계값은 등호가 없으니까 경계값은 없어. 단지 극대일 때 최대일 거예요. 그럼 나 극대값만 구하면 돼요. 극대값이 누군데요? 극대값이 언제 발생해요? 제발 좀 외스럽게 좀 부드럽게 좀 수업이 진행되면 안 돼요? 네. 그때는 언제냐고요? 생각을 좀 하고 빨리빨리 좀 대답 좀 해요. 왜 대가리 장식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가 언제야? 네, 3분의 1을 대입한 게 그때값이죠. 3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거기다 대입한 게 편하려나?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최대값이라고요? 우리 이거 작년에도 많이 봤는데 시험 보기 전에 똑같은 문제를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8시가 넘었어. 선생님이 지금 13일차에 있는 문제만 하나씩 풀어드렸나요? 야, 오늘 뭐 8시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 다음 것도 한 번씩만 풀고 집에 갈까? 안 된다고요? 얘는 딱히 기다리는 사람도 없잖아. 자, 내일 여행 가는 사람이 누구죠? 원래 수업대로 3호부터 수업을 진행합니다. 원래 수업은 6시, 우리 9시였나요? 이건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문과, 학통 하시는 분들 금요일날 6시 금요일 6시가 안 돼요? 아, 영어? 그럼 분류를 넣어야겠네. 일단은 뭐지? 입맛대로 쓰는 거. 학통 하시는 분들 일요일 2시 안 돼요. 학통하시는 분들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지훈이? 상이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저요, 근데요. 네. 확정이 공통인데 어떡해요? 학통이 다음 때 공통과목이라고 이거 미적분하고 학통이 시험을 보고 근데 그거는 시험 때문에 해드릴 거예요. 와, 근데 방학 때는 학통을 안 해요. 학통도 들으시면 되죠. 미적분을 걸릴까요? 단위수가 미적분은 단위가 높고 미적분은 저 학통은 단위가 낮아요. 공부하라고 될까요? 아, 이 새끼 날짜 지났잖아. 진짜 답답한 새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전에. 왜 자꾸 또 이래 또. 몰라요. 미적분은 수요일날. 이건 공통 수업이고요. 학통은 일요일 2시. 추가 수업 2시간. 매주. 그리고 미적분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미적분이. 지금 현재는 미적분이 6시에 들어갔을 때 문제차. 얘기하세요. 금요일. 금요일이 땡하고 겹쳐요? 네. 7시에 무슨 과목인데요? 영어요. 7시부터 10시? 네. 8시부터로 바꾸라고 그래요. 어딘데, 위치가 어딘데? 여기 바로 앞에 그 정육점 건물 1층에 정육점 있는 거기 몇 층인데? PC방 먹어요. 6층인가? 7층인가? 이름이 뭔데? 명문학원이에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지나가다 봤어. 너는요? 저요. 넌 다 8시잖아, 수요일, 금요일. 네. 네, 하자 없네요. 하자 없어요. 하자 없어요. 그러면 하자 있는 잠깐 확인할 사람이 누구야? 1명, 2명, 3명, 4명. 4명이냐 우리? 유미는? 확통. 근데 문제 내는 건 이때가 7시가 문제다? 너 같이 영어 수업 듣는 애들 몇 명인데? 몰라요. 아니, 이게 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네. 한 명 한 명 따로 가져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모르는 거 질문 받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졸라 효율적인, 똑같은 시간에 돈 많이 버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요? 나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얘들한테 도움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지. 단위 시간 동안 돈 많이 벌려 그렇게 수업해야 되는데. 아무튼, 바꿔와요. 열심히 노력해볼게요. 그냥 바꿔와요. 너 8시에 시작하는 과목이 무슨 과목이었죠? 영어요. 항상 지가 간다고 믿지 말아요. 여행 가는 사람은 누구였죠? 여행 가는 사람이? 저요. 이번 주 여행 가는 사람이 너하고 상의하고 상의도 여행 간다고 했었나? 이거 학교가 이번 주에 해요. 이거 싹 다 이번 주 시작이에요 이제. 저 그럼 일요일은 뭐 나요? 여행이 언젠데요? 일요일 월요일.
그래도 다른 분들은요? 저 지훈이에 언제부터요?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4일이나? 월요일부터. 해외로 가요? 제주도 가는데 제주도에 4박 5일을? 어쩌라고 누구랑? 할아버지. 아, 재미없겠다. 개꿀잼인데요. 원래 자기 또래 친구 있어야 되잖아. 사촌 언니 있어. 지한이는 여행이 언젠데? 수요일부터 일요일. 와 진짜 나빠진다 저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표상에 하자 없죠? 이 시간표로 방학 1월달, 2월달 보냅니다. 확정이에요. 성훈하고 지한이하고 주혁이랑 다른 거 스케줄 약간만 조정해요. 네. 잘 가요. 네, 잘 가세요. 네. 유민. 사진 찍을래 일로 와봐. 좋다. 보내줘. 응. 근데 할아버지가 어떡하냐?